안녕하십니까. 평면과 색채 12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이론적으로 수업을 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 수업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을 전면적으로 비대면으로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먼저 수업에 대해서 공지를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음 다음 주 13주 차죠. 그리고 그 다음 주 14주 차 수업은 줌으로 실시간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대면 비대면 기간에 계속 학교에서 대면 수업도 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비대면 수업을 위한 영상도 올렸습니다. 학교에서 과제를 체크하고 대면 수업을 하는 학생들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다음 주와 그 다음 주는 또 마지막 15주까지도 전체적으로 비대면 수업,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참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이 진행하고 있는 과제를 전에 중간고사 때보다 더 아마 발전이 됐을 텐데 그런 것들을 발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출석부 이름 순서대로 진행을 할 거고요. 어, 발표를 못하면 뭐 그냥 넘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석 체크는 뭐 줌 화상 수업을 진행하면 참석 여부는 자동으로 체크될 테니까 따로 출석을 제가 부르지 않고 그걸로 출석 체크를 할 거고요. 발표 대상자들은 미리 화면 공유를 할 준비를 해서 시간의 낭비가 없도록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최종 15주차도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을 하는데 뭐 이때는 뭐 제가 여러분들께 마지막 당부 이야기 또 발표를 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발표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과제 발표 또는 과제 제출과 함께 1학기가 종강이 되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출된 받은 과제로 성적을 평가할 예정입니다. 뭐 차질 없게 하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뭐 여러 디자인 요소 중에서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색채에 대해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뭐 사실 이 색채 수업은 한 학기 내도록 또는 1년 내도록 해도 충분치 못할 것 같고요. 색채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론으로 들어서 여러분들의 실기를 잘하게 하기도 어렵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작업을 해야 되고요. 우리 그 디자인 어떤 형태를 다룬다든지 이런 것들도 아마 여러분들이 비대면 수업으로 들어서 그걸로 이해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형태 감각이나 디자인 어떤 실력이 나아지는 것은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나은 어떤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시도하고 시행해야 된다라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어떤 감각 중에서 가장 강렬한 것이 시각이죠. 뭐 소리는 강하기는 하지만 또 추상적이고 뭐 잡음이 들어가기 쉽고 또 촉각은 온몸으로 이렇게 느낄 수는 있으나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눈에 보이는 시각은 아주 명백하고 생생하죠. 뭐 그런 것들이 시각의 장점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색은 뭐 형태와 달라서 눈에 보이는 것이 사실은 진짜가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색은 그 사물의 고유한 어떤 색이라기보다 사물에 반사된 빛으로서 우리는 그 반사되는 빛을 인지하는 것이죠. 물속에 깊이 잠수를 이렇게 해보면 먼저 빨간색이 사라지면서 모든 색을 흡수해 버립니다. 반사되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무채색 같아 보이게 되죠. 매장에서 백화점에서 뭐 애써 고른 그런 옷을 집에 가서 갖고 가서 보면 전혀 다른 색으로 보이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형광등 불빛 아래서 멋있게 보였던 것이 자연 어떤 그 불빛에서는 또 다르게 보이는 거죠.
뭐 이런 현상은 중성색이나 또 채도가 높은 색에서 흔히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기도 합니다. 컴퓨터 모니터에서 뭐 RGB 색과 또 CMY 색이 달라 보이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다 이제 빛의 반사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죠. 여러분들이 그 인쇄를 위해서 작업을 할 때는 CMYK 그런 컬러 모드에서 작업해야 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색은 디자인의 어떤 모든 요소들 중에서 가변성이 가장 강합니다. 불빛만 달라져도 색은 다르게 보이게 되죠. 색은 형태와 달리 창조되지는 않습니다. 생전 듣도 보도 못한 형태는 있어도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색은 없죠. 색에 대한 어떤 디자인의 태도는 창조적이라기보다는 선택적입니다. 우리가 색을 만든다기보다 있는 색을 선택하는 것이죠. 따라서 어떤 색을 만들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색을 선택해서 조화를 시켜줄 것인가. 뭐 그런 것들이 디자인으로서 풀어야 될 어떤 색의 문제가 됩니다. 색은 각각 단독으로 쓰이기보다는 여러 가지 색이 한데 어울려서 사용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따라서 빨간색이냐, 뭐 파란색이냐, 뭐 그런 것들을 따로 떼서 색을 논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고, 그 색이 다른 색과 어울려서 그런 어울림을 중심으로 우리는 색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색의 어울림, 뭐 색채의 조화겠죠. 이런 색의 조화로 만드는 어떤 분위기나 이미지가 각각 색채 이미지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되죠. 그래서 귀엽다라는 것을 핑크색 하나로 귀엽다가 아니고 다른 색깔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서 그게 귀여운 느낌이 날지 또는 깨끗한 느낌이 들지 그런 것들을 판단하고 또 그런 식으로 배색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색은 디자인의 퀄리티를 결정하는데 사실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같은 아이디어의 같은 형태라 하더라도 색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디자인이 촌스럽고 또는 경박해 보이고 또 때로는 감각적으로 세련되게 보이게 하는 것은 바로 컬러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개의 뭐 비슷한 컨셉에서 사용된 어떤 색의 조화에 따라서 이 두 디자인은 전혀 다른 느낌을 줍니다. 왼쪽의 작품은 빨강과 녹색의 어떤 보색 대비를 사용한 디자인이죠. 전체적으로 빨강과 녹색에서 어떻게 보면 노란색의 느낌이 좀 빠져 있는, 그래서 빨강도 좀 핑크 마젠타에 가깝고 또 그린도 청색의 느낌이 많이 나는 그런 어떤 녹색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색의 어떤 배치가 좀 따뜻한 느낌이 난다기보다 약간은 싸하다, 뭐 건전지를 햇바닥에 댔을 때 어떤 그런 느낌이 왼쪽 그림에서는 나게 되고요. 그건 색채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오른쪽의 그림은 전체적으로 마찬가지로 빨강의 어떤 유사색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지만 거기에 어떤 보색이 되는 녹색을 면적을 좀 좁게 해서 포인트 컬러로 사용을 하고 또 빨강의 유사색이지만 조금 거리가 떨어져 있는 보라를 차용을 해서 전체적으로 디자인에 변화를 주고 있는 그런 색채 사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전형적으로 온화함이나 귀여운 느낌을 주는 그런 컬러 이미지죠. 주로 유아용품에 많이 사용되는, 어떻게 보면 클리셰죠. 진부하다는, 아니면 그 ABC 컬러의 어떤 그런 그 조합 같은 그런 것들을 보여주지만 그래도 이 색깔에서 느끼는 굉장히 편안하다, 푸근하다라는 것을 컬러가 그 느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뭐 어떤 색들은 컬러를 어떻게 써냈냐에 따라서 빈티지한 느낌을 주기도 하고 또 어떤 컬러는 아주 대중적이고 또 하이 문화 지향적인 어떤 그런 이미지를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색이
빨강이냐 파랑이냐 노랑이냐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가지 색이 모여서 어울려서 어떤 그 이미지를 만든다라는 거. 그래서 색의 어울림을 중심으로 색을 볼 필요가 있다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색의 색이나 빛의 삼원색이죠. 삼원색은 다른 어떤 색과도 섞이지 않은 어떤 빨강이나 파랑, 노랑의 어떤 순수한 색으로 어느 색보다 맑고 담백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모든 색들은 다 이원색이 서로 섞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왼쪽의 표는 다 잘 알겠지만 RGB 컬러 모드죠. 빛의 삼원색입니다. 각각의 빛이 서로 섞이면 색이 더 밝아진다고 해서 가산 혼합이라고도 하고, 또 빛에 의해서 투사되는 어떻게 보면 모니터 기반의 작업들, 예를 들어서 3D 애니메이션이나 웹 디자인 등은 이 RGB 모드로 작업을 하게 되죠. 그 오른쪽 거는 CMY 컬러, 빛의 색의 삼원색이죠. 색의 삼원색과 검정으로 색을 섞으면 섞을수록 색은 탁해지고 어두워진다고 해서 감산 혼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로 인쇄나 패키지 등의 어떤 잉크를 사용해서 표현하는 그런 디자인은 이 컬러 모드를 사용합니다. 간혹 여러분들 작업에서 RGB 모드로 작업한 것을 CMYK 모드로 바꿀 때 색이 탁해지고 다른 색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죠. 이럴 때 인쇄하면 원래 디자인 의도하고는 다른 색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컬러 모드를 확인을 하면서 작업을 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이 그림은 CMYK 모드로 작업해서 인쇄할 때 색을 찍는 순서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CMYK의 4가지 색을 각각의 컬러점으로 이미지를 만들고, 실제로 우리는 CMYK 4가지 색이 실제로 섞여져 있지는 않지만, 이를테면 노랑과 파랑의 점이 모여서 녹색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녹색을 만든 게 아니죠. 이런 것들을 병치혼합이라고 이야기하고 일종의 착시입니다. 인상파가들이 주로 사용하던 그런 회화 기법이죠. 아무튼 CMYK로 보여지는 것들은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색에서 중요한 것은 관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색은 항상 다른 색과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드러나고, 어떤 색과 어울리냐에 따라서 같은 색이라도 전혀 다른 인상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빨강이 좋은지 노랑이 좋은지는 의미가 없고, 어떻게 다른 색과 함께 작용하는가, 그런 것이 더 중요하다고 좀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색상화는 이런 색의 어울림을 하나로 체계화해서 모아놓은 것이죠. 빨간색 옆에는 오렌지가 있고, 또 오렌지 옆에는 노랑이 있고, 노랑 옆에는 녹색이 이렇게 순서대로 배치가 되어 있는, 임의로 그런 어떤 색 체계를 만들었죠. 실제로 우리 눈은 수천 수만 가지의 어떤 컬러를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많은 디자이너들 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용하는 색상이 20가지가 넘지 않은 그런 경우가 있죠. 전문가라면 적어도 수천 수만 가지의 컬러를 구분하고 또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게 돼야 됩니다. 아무튼 이런 비슷한 색깔이 연결돼서 띠를 이루게 되고, 여기서 간격이 많이 벌어진 색일수록 연결성이 낮아지고 대비가 되는 그런 색이 되겠죠. 색상원에서 서로 마주 보는 색이 가장 멀리 있기 때문에 대비가 가장 심합니다. 또 색상원에서 옆에 있는 색을 인접색, 유사색이라고 하고, 또 마주 보고 있는 색을 보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접색은 색의 재미는 좀 덜하지만 서로 무리 없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반면에, 보색은 대비가 강해서 눈에 잘 띄죠. 그러므로 경험이 많은 색에 대한 경험이 적은 디자이너들은 조화시키기가 어려운 보색보다는 인접색을 주로 사용하는 그런 경향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색을 좀 차분하게 조화시키고 싶으면 가까이 있는 임자색들끼리 배치해주고, 또 눈에 띄게 해주고 싶으면 성향이 다른 그런 보색을 배치하면 되겠죠. 뭐 여기에는 명도나 채도에 대한 대비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고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노랑의 인접색으로 있는, 그래서 노랑과 오렌지색, 주황으로 이렇게 색상의 차이는 약간 있지만 두 색의 어떤 그 명도의 대비가 강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따뜻한 느낌의 컬러지만 이미지는 굉장히 강하게 보이게 되는 거죠. 이거는 색상의 차이도 있지만 명도의 차이로 인해서 그렇게 보이게 되는 현상입니다. 이 디자인은 뭐 전체적으로 유사색, 녹색과 노랑 뭐 이렇게 유사색으로 되어 있지만 검정이나 또는 보색, 흰색이나 오렌지색 이런 것들이 포인트 컬러로 사용돼서 디자인에 생기, 힘을 불어넣고 있는 거죠. 또 무채색으로 된 이런 제품이지만 소재가 주는 뭐 어떻게 보면 반짝거리는 질감, 매끈한 어떤 이런 것들이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른 색의 이미지를 주기도 하고, 또 그런 소재나 또 색의 느낌이 디자인을 고급스럽게 또는 기술적으로 또는 편안하게 이렇게 보이게 해주는 요인들은 그런 소재와 색깔이 주는 어떤 이미지 때문에 그럴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는 뭐 천으로 해서 병원의 편안한 느낌을 만들어 준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소재가 주는 느낌이 색의 이미지와 더해서 또 다른 느낌을 만들어 주는 것이죠. 따라서 디자인 작업에서 색상 또는 명도, 채도 뭐도 있지만 그것을 나타내는 소재의 어떤 질감 이런 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어떤 느낌을 만들어내겠죠. 같은 빨강, 김홍주 씨의 어떤 회화 작품입니다. 같은 빨강색이라도 밀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느낌은 또 정말 다르게 보이죠. 이 그림은 점을 찍어서 빨강의 수십 번의 점이 겹치고 겹쳐서 아주 밀도가 있는 그런 빨강의 느낌을 만들어 줍니다. 뭐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또 다른 감성을 느끼게 해주죠. 어, 리어카에서 파는 빨간색 넥타이와 알마니에서 파는 빨간색 넥타이의 어떤 같은 빨강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질감이나 밀도의 차이가 그렇게 보이게 되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자동차의 도색도 뭐 마찬가지겠죠. 도료를 한 번 칠하고 광택을 낸 자동차와 또 그것을 샌딩하고 몇 번씩 반복해서 도장을 한 그런 차의 어떤 질감의 차이는 정말로 다르게,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자동차를 돈을 몇천 배를 더 주고도 자동차를 구입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색의 조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빨간색 계통의 인접색의 배색이죠. 색상환에서 기준색을 12개로 할 때 이 중 하나의 색을 기준으로 잡으면 좌우 양쪽에 있는 색들이 인접색이 되겠죠. 인접색만으로 이렇게 색이 조화되면 대비감은 좀 약하지만 안정감이 생기게 됩니다. 빨간색을 기준으로 볼 때 인접색은 오렌지색 또는 보라색이 되고, 그 사이에 이렇게 중간색을 하나씩 집어넣으면 전체적으로 색이 좀 더 풍부해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색을 쓰더라도 중간에 어떤 만들어지는 색들을 하나를 더해서 그 색을 추가해서 디자인을 해 보는 거가 좋을 것 같고요. 이 빨강에서 같은 인접색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따뜻하고 좀 정열적인 그런 느낌을 주게 됩니다. 빨간색의 어떤 인접색을 좀 비슷하긴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두 개의 느낌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빨강을 중심으로 이쪽은 좀 정열적이고 따뜻한 느낌을 주는 반면에 요 오른쪽은 약간은 차가운 느낌을 주는 어떤 그런 컬러임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 위치를 서로 이렇게 바꿔주면 전체적으로 색의 차이가 많이 나고, 그러면서 안정된 느낌보다는 굉장히 발랄하고 경쾌한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중간에 컬러를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 놓고 그 위치를 바꿔봐서 요렇게 원래대로 배색을 한다기보다 이런 어떤 느낌으로 배색을 해주면 훨씬 더 명쾌하게 보일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발랄하게 보이게 되는 거죠. 여기 이 홈페이지도 이런 어떤 컬러의 느낌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대비가, 인접색이지만 대비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디자인이 발랄해 보이게 되는 이유가 되죠. 뭐 이 디자인은 빨강의 인접색으로 빨강이 가진 어떤 주목성, 또 강한 어떤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강하다라는 것들은 이런 명도의 차이와 더불어 색이 가진 어떤 기본적인 속성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같은 인접색, 노란과 오렌지지만 여기에 명도의 차이 또는 채도를 떨어뜨려서 굉장히 부드럽고 편안하게 만드는, 그래서 같은 색상의 인접색을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또 거기에 명도와 채도를 어떤 관계로 유지를 하는가에 따라서 디자인의 느낌이 정열적으로도 보이고 때로는 편안하게도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디자인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인접색은 뭐 일단은 튀지 않고 편안하게 보일 수가 있죠. 이 의자보다는 이 의자가 훨씬 더 색상은 편안하게 보이고, 반면에 이 의자는 이 대비가 많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발랄하다, 눈에 잘 띈다. 또 기존의 컬러가 주는 따뜻한 느낌과 시원한 느낌의 이런 차이는 색상이 주는 속성일 거고, 우리가 편안하다, 경쾌하다라는 것들은 밝고 어둠의 차이 때문에 그렇게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유사색, 인접색을 채도를 다르게 해서 전혀 다른 느낌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유사색의 채도를 굉장히 올려놓은 거고요. 이 디자인은 채도가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어떤 조합을 보여주네요. 자, 노란색 계통의 인접색입니다. 노란색 계통의 인접색 배치는 뭐 어떻게 보면 숲이나 나무, 새싹 이런 것과 같은 자연의 느낌을 주죠. 그래서 그런 이미지를 얻는데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배색이고요. 따라서 이런 그 인접색의 어떤 대비는 사무실이나 아이들 방, 그런 것 같은 인테리어나 또 봄철의 의류 이런 등에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노란색의 인접색에 색의 단계를 하나씩 더 넣어주면 색이 좀 더 풍부해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그 순서를 바꾸기도 하고, 여기 이 디자인은 같은 노랑의 인접색이지만 채도를 떨어뜨린 그런 어떤 컬러의 흐름을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인테리어 뭐는 그런 노랑의 어떤 계통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편안한 느낌을 주죠. 실내가 자연스럽고 온화한 색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질리지 않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줍니다. 노랑을 중심으로 좌우에 인접색을 배치해주면 따분해지기 쉽죠. 그래서 색의 미세한 차이를 살려주면서 좀 더 변화가 있는 어떤 조화가 되면 좀 더 생동감 있는 느낌을 연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변화를 준다라는 거는 이런 어떤 변화가 될 것 같고, 이렇게 변화가 없으면 좀 차분하게 따분해질 수가 있죠. 마이클 그레베스가 만든 팀 디즈니 빌딩입니다. 디즈니랜드의 르네상스 시대의 건물의 양식으로 여기에 신전의 어떤 그 신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7 난장이가 들어있는 약간의 포스트 모던의 어떤 느낌이에요. 이 디즈니 건물은 노랑의 인접색이 여러 가지 보색과 더불어 명도의 대비를 주면서 미묘한 대비가 조화를 이루고 있죠.
마찬가지로 마이클 그레이브스의 포스트 모던 디자인입니다. 노랑의 대비 인접색과 또 보색을 채도를 떨어뜨린 느낌으로 이렇게 만들고 있고요. 화장대를 디자인하면서 건물의 이미지를 차용한 전형적인 포스트 모던의 어떤 유희적인 그런 어떤 디자인의 형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란색 계통입니다. 파랑을 기준으로 인접색은 뭐 보라나 녹색이 될 거고, 뭐 이들 사이에 색을 하나씩 더 넣어주면 뭐 아까와 같이 색들이 훨씬 더 풍부해지죠. 파란색 계통의 인접색은 다른 인접색에 비해서 색상 간의 차이가 좀 많이 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파랑에서 녹색과 이 핑크나 보라는 색깔의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어떤 인접색이 되고요. 노랑 계통에 비해서는 색깔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이 색들은 여기 그리면 파란색이 인접색이지만 색과 색의 거리가 다소 이렇게 넓은 편이기 때문에 연속적이다라는 느낌보다는 대비가 강하게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인접색의 파랑의 인접색의 배치는 전체적으로 시원하고 산뜻해 보이게 될 수가 있고 또 안정감도 보여주게 되는 그런 어떤 배색입니다. 색상 간의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편이기 때문에 차분하다기보다는 변화가 많이 느껴지는 어떤 그런 거고요. 파랑을 중심으로 녹색 쪽, 오른쪽이죠. 그쪽은 좀 따뜻한 느낌이 많이 나고 또 왼쪽은 그래서 자연스럽게 편안한 느낌. 그 색의 사용에 따라서 어떤 편안한 감정을 느끼기도 하고 또 때로는 환상적인 어떤 느낌을 주게도 됩니다. 노랑이나 녹색의 어떤 인접색의 배합으로 뭐 편안한 느낌 또 상쾌함을 주는 그런 청색 계열의 배치가 되겠고요. 다음은 보색 대비입니다. 보색은 색의 성질이 서로 반발하기 때문에 배치를 시켰을 때 시각적으로 이렇게 눈에 띄는 그런 특징이 있죠. 이런 시각적 두드러짐이죠. 두드러짐은 두 가지 색을 오히려 좀 견고하게 결합시키는 어떤 접착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색이 서로 반발하면서도 하나의 덩어리로 결합하게 해주는 어떤 그런 요소가 되고요. 노란과 보라색은 굉장히 전체적으로 강렬하고 세련된 느낌을 주는 그런 어떤 조합에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요거 같은 경우는 두 개가 보색이지만 전체적으로 시각적인 대비를 너무 시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면적에 비해서 이 노랑을 면적을 좀 좁게 해주는 그러면서 어떤 강렬함을 만들어 주는 것이죠. 또 같은 노랑과 보라 계통이지만 어떻게 컬러 톤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두 개의 이미지는 또 달라질 수가 있고요. 그런 어떤 미세한 차이들을 우리들은 조금씩 조금씩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랑과 보라는 보색 대비 가운데서도 가장 어떤 세련된 느낌을 주는 그런 대비입니다. 그래서 색상 대비, 그 이유는 색상 대비, 그러니까 이 컬러에 대한 대비도 있지만 요 색, 이거는 좀 어둡고 이거는 밝죠. 그런 그 색상 대비와 명도 대비가 동시에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세련된 느낌과 강한 느낌을 같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노랑은 명도가 높아서 앞으로 튀어나가려고 그러고 보라색은 반대로 낮은 명도로 차분하게 받쳐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노랑과 보라는 대비가 심해서 그 특성이 다르고 그러면서 서로 반발하지만 이런 면적이라든지 또는 어떤 명도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보완해주는 어떤 역할들을 할 수가 있고요. 보라색이 전체적으로 뭐 화면에 안정감을 주고 부분적으로 어떤 그 노랑은 강조의 역할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색을 부분으로 포인트로서 강조의 역할을 이렇게 해주고 여기는 전형적인 노랑과 보라의 어떤 또 보라와 노랑의 어떤 이런 그 대비를 보여주는 그래서 대비를 어떻게 잘 살리느냐에 따라서 디자인이 굉장히 경쾌하고 세련되게도 만들어질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랑과 오렌지색의 보색 대비죠.
파란과 오렌지의 대비는 좀 산뜻한 느낌을 줍니다. 오렌지색은 명도가 높지만 인접색인 그 어떤 노랑에 비해서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그런 색은 아니죠. 그래서 강하기보다는 좀 따뜻한 느낌, 또 귀여운 느낌을 주는 속성이 좀 많고요. 반면에 파란색은 명도가 상대적으로 낮지만 앞으로 튀어나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힘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밝은 색은 차분하고 어두운 색은 활발한 느낌을 주는 것이 이 파란과 어떤 그 노랑, 오렌지의 보색 대비의 어떤 특징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젊고 활동적인 느낌, 다이나믹한 느낌. 그래서 파란색은 원기왕성한 활동성을 느끼게 해주고, 또 오렌지는 젊고 발랄한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완숙함보다는 경쾌함을 강조할 때 많이 쓰이는 그런 보색 대비입니다. 이 그림은 알레산드로 맨디니의 표롯이라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파랑과 오렌지가 잘 조화가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전에 소개했지만 안나치도 이 파랑과 오렌지를 아주 잘 조화를 시키고 있는 그런 어떤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렌지색은 파랑에 비해서 면적은 아주 좁지만 또 면적은 좁지만 굉장히 도드라지는 어떤 그런, 그래서 파란과 팽팽한 대비를 이루고 그러면서 생기발랄한 느낌을 주게 되고요. 우리가 파랑과 노랑이라는 것들도, 또는 파란과 오렌지라는 것들도 색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분위기나 느낌은 좀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 알레산드로 맨디니의 마찬가지죠. 파랑과 오렌지의 어떤 대비, 그리고 비슷한 컬러지만 전체적인 어떤 대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보색으로 대비, 유사색끼리의 어떤 조화, 명도의 대비, 이런 것들이 잘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것만 있으면 굉장히 지루할 텐데 이런 포인트 컬러가 있기 때문에 디자인을 생동감 있게 만들어 줍니다. 마찬가지로 뭐 노랑의 인접색으로 되어 있지만 일종의 보색에 가까운 컬러, 또 여기서는 서로 보색끼리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고요. 빨강과 녹색의 어떤 보색 대비입니다. 실제로 빨강과 녹색은 대비가 심한 컬러이기도 하지만 명도의 차이가 많지 않죠. 명도의 차이가 아까 노랑과 보라에 비해서 명도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가 같이 있을 때는 눈이 좀 번쩍거린다, 그런 어떤 시각적인 불편함을 좀 주기가 쉽고, 또 이런 빨강과 녹색의 조합은 왠지 좀 답답한 느낌을 주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녹색과 빨강의 대비를 주고 있지만 그 면적의 차이를 굉장히 많이 주면서 이 면적을 좁게 함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막아주는 그런 장치를 하고 있죠. 뭐 그런 이유는, 두 개가 이렇게 불편해 보이는 이유는 빨간색은 좀 화려하게 이렇게 피려고 하고, 또 반면에 녹색은 그런 화려함을 약간 촌스러운 쪽으로 이렇게 끌고 가려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색 대비는 아주 이렇게 주의 깊게 잘 사용을 해야 되고, 그렇지만 이런 그 대비를 잘 살리면 아주 가정적이고 따뜻한 느낌으로 마음을 잡는 그런 어떤 배색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뭐 크리스마스의 그런 차가운 겨울에 어떤 크리스마스의 따뜻함을 느끼게 해주는 것들도 그런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럴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이런 배색에서는 면적 대비로 그런 어떤 불편함을 해소시키는 그런 방법들을 잘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는 핑크와 연두죠. 보색의 대비를 김현시의 작품입니다. 정말로 절묘하게 잘 하고 있고, 형태가 주는 이런 어떤 라운드로 된 통일감, 그리고 거기에 형태가 주는 대비, 이런 것들도 잘 만들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좀 불편하게 만들어지죠. 여기서는 의도적으로 이런 컬러를 사용해서 어떤 사이키델릭의 어떤 느낌, 마약이나 히피 같은 어떤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글도 잘 읽히지 않고 또 이렇게 금기시되는 컬러를 사용한 것은 의도가 있었지만 아무튼 색을 잘 사용하면 잘못 사용하면 이런 배색은 우리 눈을 굉장히 불편하게 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뭐 여기에 보색, 눈이 떨린다라는 것들은 그런 보색에 의해서 느껴지게 되고 이 사람들은 하위 문화의 어떤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런 컬러를 일부러 그렇게 사용해서 촌스럽게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이런 펑크족들이 한 어떤 디자인들을 보면 그야말로 어글리함 오히려 이 사람들은 어글리함을 더 아름다움의 어떤 그 기준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그래서 의도적인 이런 어떤 키치적인 또는 비주류적인 또는 도발적인 색깔을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전통적으로는 이런 컬러는 어떤 규정에 맞지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키치죠. 색깔이 주는 또는 형태가 주는 어떤 그런 걸로 사람들의 어떤 취향에 대한 것들을 실험한 포스트 모던 시대의 어떤 작품들이 뭐 되고요. 마찬가지로 컬러가 주는 촌스러움 또는 소재가 주는 촌스러움 형태가 주는 진부함 이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그렇게 사용을 한 디자인이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네요. 이탈리아 디자이너들은 알레산드로 맨딘이나 여러 디자이너들의 색깔의 느낌 그 이탈리아의 어떤 디자인의 전통은 바로 이 르네상스 시대의 오래된 전통에서부터 컬러가 뽑혀오고 여기서의 어떤 블루와 오렌지의 어떤 대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문화적인 유산에서 찾아서 컬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을 표현할 때 어떤 디자인 이미지, 어떤 회화나 또 우리의 전통 문화 이런 데서 색깔을 뽑아오는 것들도 디자인을 위해서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색깔을 배우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좋은 디자이너들이 잘 만들어진 어떤 컬러의 배합을 그대로 베끼는 거죠. 똑같은 면적과 똑같은 컬러, 똑같은 채도의 느낌으로 그걸 다른 형태에 적용하면 그거는 베끼는 게 아니죠. 응용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색깔의 배색을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거가 색을 가장 쉽게 또 잘 배울 수 있는 방법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것들도 블루와 서로 보색을 또 같은 유사색이지만 밝고 어두운 명도의 대비를 잘 살려서 디자인을 훨씬 더 경쾌하고 또 그러면서도 귀여운 느낌을 주고 있고 발랄한 이미지를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다음 영상에서 진행하겠습니다.